어, 경선 후보들께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 경선을 점령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촛불 시민 여러분, 한겨울 칼바람과 맞서서 탄핵을 완성시킨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탄핵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에 승복하지 않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적폐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으면서 적폐 세력 그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 없이 화해는 없습니다. 청산 없이 통합은 없습니다. 촛불혁명을 또 미완의 혁명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의 슬픔과 함께 탄핵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만 외로이 광장에 남았습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던 정치는 국민을 광장에 남기고 기득권의 품에 안길 태세입니다. 촛불혁명 완성을 위해 경선 후보님들께 다음에 6대 개혁 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적폐 청산을 위해서 박근혜, 이재용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으로 천명합시다. 선 청산, 후 통합의 원칙을 당당하게 밝힙시다. 둘째,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나라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사드 배치를 함께 반대합시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침묵하는 것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라는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반드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 친재벌, 부패 기득권 인사 영입을 중단합시다. 낡은 인물로 새 시대를 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은 세력이 많은 대통령이 아니라 신념이 강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넷째,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그 즉시 당을 중심으로 정권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을 약속합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즉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후보가 아니라 당이 인수위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정당 정치입니다. 다섯 번째, 집권하면 야 3당과 촛불 시민이 함께하는 민주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합시다. 자백도 반성도 없는 부패 정치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대연정은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재벌 일가가 국민 경제의 성과를 독차지하는 황제 경영 체제의 해체와 재벌 범법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약속합시다. 특혜 재벌 세력과의 동거는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은 촛불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이 완전히 청산되고 억울한 국민이 한 명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날까지 촛불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첫 번째 촛불이 밝혀지던 날,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이선 후퇴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할 때 저 이재명은 박근혜의 하야와 퇴진을 외쳤습니다. 국회가 박근혜 탄핵을 머뭇거릴 때 이재명은 앞장서서 탄핵을 요구했고 이재용 구속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발을 뺄 때 저는 이재용의 구속 수사를 외쳤습니다. 이재명을 민주당의 후보로 만들어 주십시오. 정치가
광장과 촛불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국민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청와대 문표만 바꾸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운명과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진짜 교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선거인단에 등록해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주십시오.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위하신다면 민주당 경선을 점령해 주십시오. 민주당 경선이라고 하는 광장에서 제2의 촛불혁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송구스럽다는 표현조차도 없는 걸 보고 참으로 경악스러웠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 그리고 국민들의 주권 의지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무시한 그런 태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부 동정론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대규모 조직범죄의 최종 책임자 수계 입장에서 보통의 국민과 동일하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법률적 기준에 의하면 중대범죄에 대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서 출국 금지하고 신속하게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치 세력의 후보를 뽑는 겁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어떤 무기를 쓸 능력이 있는 개인을 뽑는 건데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후보가 자신의 능력을 또는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참모진이나 조원 그룹 필요한 사람 인재를 두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그야말로 그것도 기득권자들로 과도하게 세력을 구성하면 당이 들러리가 됩니다.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거대 세력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거지 거대한 세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 민주당이라고 하는 제1야당 또 대한민국의 최대 정치 세력입니다. 이 정치 세력을 대표하고 그 세력을 통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자질, 원칙과 소신, 또 공직자로서의 실적을 갖춘 그런 인물을 뽑는 겁니다. 지금 너무 과도하게 세력 규합에 집중하다 보면 정당 정치 본질에 벗어날 수도 있고 또 몰려드는 세력이나 인물들이 지나치게 기득권자들 중심이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다수의 약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취지에 어긋나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실제 전윤철 선대위원장이나 또는 퇴행적 언론인들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보면 특히 진익철 이런 사람들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경비원을 동사하겠다는 의혹이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계속 영입하고 심지어 정경진인가요? 세월호와 관련된 다이빙벨 영상 상영을 이유로 일종의 탄압을 가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계속 불러 모아서 과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염원을 이번 대선에서 실현해 드려야 합니다. 국민들의 염원은 새로운 나라지요. 새로운 대한민국. 그 새로운 대한민국은 특권과 반칙을 그야말로 일상화하는 소수의 기득권 세력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수의 약자들이 보호받고 다수의 약자들이 그야말로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점점 그 시대적 소명, 촛불 민심이 바라는 바와 자꾸 어긋나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팀원으로서 함께 가야 할 동지로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그 즉시 당을 중심으로 정권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을 약속합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즉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후보가 아니라 당이 인수위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정당 정치입니다. 다섯 번째, 집권하면 야 3당과 촛불 시민이 함께하는 민주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합시다. 자백도 반성도 없는 부패 정치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대연정은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재벌 일가가 경선 후보들께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 경선을 점령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촛불 시민 여러분, 한겨울 칼바람과 맞서서 탄핵을 완성시킨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탄핵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에 승복하지 않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적폐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으면서 적폐 세력 그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 없이 화해는 없습니다. 청산 없이 통합은 없습니다. 촛불혁명을 또 미완의 혁명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의 슬픔과 함께 탄핵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만 외로이 광장에 남았습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던 정치는 국민을 광장에 남기고 기득권의 품에 안길 태세입니다. 촛불혁명 완성을 위해 경선 후보님들께 다음에 6대 개혁 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적폐 청산을 위해서 박근혜, 이재용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으로 천명합시다. 선 청산, 후 통합의 원칙을 당당하게 밝힙시다. 둘째,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나라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사드 배치를 함께 반대합시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침묵하는 것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라는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반드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 친재벌, 부패 기득권 인사 영입을 중단합시다. 낡은 인물로 새 시대를 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은 세력이 많은 대통령이 아니라 신념이 강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넷째, 국민 경제의 성과를 독차지하는 황제 경영 체제의 해체와 재벌 범법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약속합시다. 특혜 재벌 세력과의 동거는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은 촛불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이 완전히 청산되고 억울한 국민이 한 명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날까지 촛불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첫 번째 촛불이 밝혀지던 날,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이선 후퇴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할 때 저 이재명은